있게 글쓰기. 이거 그냥 책임감 있게 글을 써야 되는 거에 대한 설명문이야. 설명문은 정보 전달, 그래서 이해야. 그러니까 정보를 주고 이해를 시키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이해시키는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글을 쓸 때 지켜야 되는 어떤 윤리적 차원의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았거나 잘 모르면, 좀 너네 이 글을 읽고 이 설명을 듣고 이해해라. 두 번째, 만약에 윤리를 지키지 않았다면 윤리를 지키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 구체적으로 쓰기 윤리가 제대로 안 된 경우 혹은 제대로 고치는 경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제일 핵심이 되는 건 예시라는 부분이야. 예시. 알았어? 그러니까 예시를 통해서 이해시키는 거지. 이게 이 글의 목적이라고 보면 되고 특징이라고 보면 돼. 알았어?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는데, 설명에 뭐가 들어가냐면, 예시에 뭐가 들어가냐면 잘못된 쓰기 윤리야. 잘못된 쓰기 윤리. 제대로 윤리를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서 바꿔야 되겠지. 올바른 쓰기로. 자, 이 글의 특징을 좀 잠깐 알아봤어. 일단 예시라는 부분 중요해. 자, 그러면 윤서 얘기를 한번 볼까? 윤서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중학교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나름대로 생활이 바쁜 거야. 그러다 보니 수행평가 과제인 진로 탐구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었다. 수행평가 과제를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할 수가 없었어. 윤서는 고민하다가 정보를 찾기 위해서 인터넷 검색창에 진로 탐구 보고서를 입력. 자판을 누르니까 화면에 다양한 형태의 자료가 나와 자신이 원하는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단 내가 노력해서 쓴 게 아니란 말이야. 정보의 바다, 인터넷을 정보의 바다라고 그러지. 은유법에 이건 말을 실감하였다. 실제로 느낀 거야. 와, 키보드 몇 번 치니까 내가 원하는 자료가 막 쏟아져 나와. 여기서 쓰기 윤리 하나를 베껴서, 바로 이거야. 이거 다른 사람이 해놓은, 열심히 해놓은 자료를 무단으로 쓰는 거야. 베껴서 알아볼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여 검색한 자료 중에 하나를 그대로 복사 그리고 제출했다. 자, 그러니까 얘가 윤서가 한 이유는 이거야. 할 일이 너무 많아. 고등학교 입학하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 즉 이 말은 시간이 없단 말이야. 시간이 부족해. 제대로 할 시간이 부족해.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정보를 베꼈단 말이야. 복사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 검색한 자료 중에 하나를 그대로 복사해서 제출했대. 이게 쓰기 윤리를 위반한 거지. 쓰기 윤리를 위반한 사례라고.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쓰기 윤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얘는 쓰기 윤리를 위반하고 있단 말이야. 자, 윤서 얘기를 했고요. 수행평가. 자, 그럼 이것도 예야. 예시라고 할 수 있지. 윤서라는 아이를 통해서 쓰기 윤리를 위반한 사례를 얘기했으니까 예시라고 할 수 있지. 자, 설명문이니까 체계적이다. 체계적이란 말은 그냥 설명문을 막 쓰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처음, 중간, 끝. 이렇게 글의 구성이 딱 체계적으로 정해져 있어. 그래서 설명문은 체계적이라고 하는 거야. 생각해봐. 체계적이라는 건 논리적인 거고, 논리적인 것은 이해시키는데 아주 적절한 방법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한다. 예시를 등장시킨 다음에 처음. 윤서가 이와 같은 행동, 쓰기 윤리 위반,
즉 검색한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제출한 거. 글쓰기 윤리의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지. 글쓰기 윤리란, 자, 글쓰기 윤리란 맨 끝에 볼까? 규범을 의미한다. 지켜야 할 규범을 의미한다. 어디서? 글쓰기 과정에서. 지금 내가 여기다가 밑줄 친 이유가 뭐냐면 설명문에는 설명 방법이 나오는데 이거를 정의라고 하는 거야. 정의. 개념을 설명한 거야. 글쓰기 윤리가 뭔지를 설명한 거죠. 물론 여기서부터 쭉 다 여기까지 다 정의한 건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파란색이란 뜻이야. 알았니? 그래서 글쓰기 윤리는 글을 쓰는 과정에서 지켜야 될 규범을 말하는 거다. 간단하게. 근데 실제로 정의, 글쓰기 윤리에 대한 설명은 밑줄친 모두가 되는 거야. 글쓰기 윤리는 크게 자 이렇게 나왔어. 개인적 차원의 쓰기, 사회적 차원의 쓰기. 이거는 이제 나눈 거니까 분류한 거지. 설명 방법 중에 분류가 나왔네. 설명 방법의 분류에 해당된다. 정의 분류. 여기까지가 이 책임감 있게 글쓰기의 처음 부분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면 다음은 가운데로 가겠지. 가운데는 하고자 하는 말이 핵심이 여기에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이거야. 자, 글쓰기 윤리는 개인적 차원의 쓰기와 사회적 차원의 쓰기로 나뉜다. 이렇게 돼 있잖아. 요게 설명 방법은 분류인데 요 다음 내용이 바로 요게 왔지. 이럴 때는 얘를 표지라고 해도 돼. 표지. 다음 내용을 앞에서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개인적 차원의 글쓰기 또 밑에 내려가면 사회적 차원의 글쓰기가 나올 거야. 먼저 개인적 차원의 글쓰기 윤리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지금 금방 얘기했던 표지야. 표지. 이것도 표지라고 봐야 돼.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노랗게 친 게 표지고 위에 거는 표지와 비슷한 성격을 지닌다고 얘기하면 돼. 표지가 뭐야? 우리가 책 표지 보면 책의 안에 있는 내용이 앞에서 다 나와 있잖아. 내비게이션 알지? 인포메이션 알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요 밑에는 전부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에 대해서 설명할 거란 말이야. 자,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란 또 나서 또 뭐 정의잖아. 도리를 말한다. 이게 지금 전부 다 개인적 차원의 글쓰기의 윤리에 대한 정의가 또 나온 거야. 정의. 분류하고 난 다음에 다시 정의가 또 나왔어. 자, 사람들이 글을 쓸 때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꾸미거나 과장하거나 이런 거. 자, 이게 또 개인적 차원에서 개인적 차원에서 쓰기 윤리를 위반한 이유란 말이야. 왜 사람들은 쓰기 윤리 과장하면 안 되는데 왜 과장을 할까? 좀 드라마틱하게 감동적으로 쓰고 싶어.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을 꾸며대거나 없는 걸 만들어내거나 있는 걸 막 뻥튀기 해가지고 이렇게 쓴단 말이야. 이유가 뭔데? 그랬더니 이거야. 더 큰 감동을 이끌어내고 싶은 유혹 때문이다. 쓰기 윤리 위반의 이유를 말한 거야. 받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적이 없는 것을 거짓으로 꾸며낸다. 또 다른 사람한테 들은 거, 상상한 걸 마치 직접 겪은 일인 것처럼 표현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건 비윤리적 행위에 해당한다. 경험하지 않은 걸 경험했다 그러고 들은 걸 자기가 겪은 거, 겪지도 않은 걸 상상해서 쓰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쓰기 윤리 위반이란 말이야. 쓰기 윤리. 비윤리. 경험한 거, 남한테 들은 거, 자신이 상상한 거, 거짓으로 꾸며내는 거. 비윤리적인 행위고 쓰기 윤리 위반이다. 이유는 뭘까? 다른 사람한테서 내 글을 읽고 감동을 받으라고 꾸며낸 거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개인적 차원에서 얘기했는데 진실하지 못한 글, 단순히
글쓴이의 신뢰 문제를 넘어서,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글쓴이의 신뢰 문제, 이건 개인적이야. 어떤 사람이 위에서처럼 비윤리적 행위를 했어. 쓰기 윤리를 위반했어. 그럼 그 사람이 잘못됐다,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까지 큰 고통을 준다. 그러면 이거는 철저하게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확대시켜서 사회적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잘못된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내가 써놓은 글이 거짓이야. 그러면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면 끝나면 되는데, 그 거짓된 글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받고 피해를 입어. 그 사회적 차원으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그게 더 문제라는 얘기야. 알았지? 그럼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 누리소통망 SNS에다가 쭉 퍼졌어. 뭐가? 소문이 퍼지고, 추측성 기사가 퍼지고, 또 악성 댓글이 달려. 그래서 피해자가 발생해. 이게 제일 처음에 SNS에다 가짜로 있잖아. 어떻게? 비윤리적인 글쓰기를 하면 그 대표적인 게 소문, 추측성 기사, 그 다음에 악성 댓글, 이런 것들이 결국 피해자를 발생시킨단 말이야. 이와 같이 인터넷상의 잘못된 글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것도 사회적 문제겠지. 그 다음에 어쩌면 그 피해자가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인터넷 때문에 고통이 늘어나고 피해자가 우리가 될 수 있다. 요점. 여기 있잖아. 개인적 차원이다. 이건 정확하게 개인적 차원.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란 말이야. 지켜야 하는 이유. 피해를 입힐 수 있고요, 피해자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꾸며대고 과장하고 거짓말하고 악성 댓글 쓰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 개인적 차원에서 쓰기 윤리를 지켜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책임감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지금 계속 개인적 차원의 글쓰기야. 여기서 눈에 띄는 건 뭐냐면 요거란 말이야. 요거. 개인적 차원의 글쓰기가 사회적 문제,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거. 그 피해가 피해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책임감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것 말고 연구 성과를 인정받기 위해서, 이것도 목적이지, 그지? 실험을 조작하거나 왜곡하거나 논문 보고서를 그런 식으로 작성하는 경우, 이것도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럼 일단 여기 SNS 나왔으니까 이거 예시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그 다음에 논문 보고서도 예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개인적 차원의 글쓰기가 지켜져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왜 개인적 차원의 글쓰기가 지켜지지 않는 이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반한 사례가 첫 번째가 SNS, 두 번째가 논문 보고서가 됐다. 그리고 이게 예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대체 그 다음으로 이제 사회적 차원의 글쓰기 윤리를 봐야 되겠지. 사회적 차원의 글쓰기 윤리에 대해서 알아보자. 역시 똑같은 패턴으로 표지가 나왔어. 표지. 다음 내용은 사회적 차원의 글쓰기야. 사회적 차원의 글쓰기 윤리란, 또 나왔네. 뭐뭐를 출처를 밝히는 도리를 말한다. 역시 정의 방법으로 시작했어. 그리고 여기 사회적 차원의 글쓰기 윤리라는 것은 전부 이런 것을 말한다. 이게 정의에 해당되는 거죠. 사회적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는 행위는 개인의 창작 의욕을 떨어뜨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저작자가 창작이나 연구 활동에 전념하는 것을 방해한다. 그러면 사회적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는 결과잖아. 결과.
문제점이라고 해도 돼. 결과 혹은 문제점이지. 이런 일이 발생한단 말이야. 여기서 개인의 창작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건 뭐냐면, 저작자가 분명히 열심히 해서 만들어 놓고 써놓은 건데 무단으로 복사하고 허락도 안 받고, 그러면 야, 내가 만들어 봐야 다른 사람이 다 베껴가니까 열심히 안 하겠지, 그지? 두 번째, 이거 해서 아무런 이익이 없어. 그럼 당연히 연구활동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한단 말이야. 이해됐죠? 그 다음에 글쓰기는 매우 고통스러운 작업이다. 그러면서 여기 어니스트 해밍웨이, 이것도 예시라고 보면 돼. 알았어?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어니스트 해밍웨이 무기여 자리거라의 결말을 47가지나 써보고 나서야 결말을 결정할 수 있었대. 자, 버전이 47가지 버전이야. 이게 창작의 고통, 글쓰기의 고통에 해당되는 사례는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무기여 자리거라 결말 버전 47가지. 47가지 썼다는 거야. 어떤 것이 좋을까 해가지고. 자, 이게 고통의 사례를 지금 이야기했으니까 이것도 예시라고 보면 돼. 그 다음에 미국의 작가인 버지니아 울프, 첫 소설 출항을 완성하는데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이것도 역시 창작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겠지. 이 두 가지가 나왔어. 사례가 버지니아 울프도 나왔어. 창작의 고통, 글쓰기의 고통은 매우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다. 첫 번째 사례 어니스트 해밍웨이, 두 번째 사례 버지니아 울프. 또 역시 사례 예시가 나온 거야. 이러한 창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표절이다. 표절. 뺏기는 거야. 표절은 또 나왔네. 설명문은 원래 정보 전달이니까. 표절이란 건 작가의 고통스러운 작업으로 탄생한 영혼이 깃든 작품을 순식간에 나의 창작물로 둔갑시키는 행위다. 이게 또 역시 정의의 방법으로 표절이라는 의미를 설명한 거잖아. 계속 정의 나오고 계속 예시 나오고. 이 얼마나 달콤한 일인가. 달콤한 일. 이게 이제 표절자가 달콤한 거지, 그치? 저작자는 고통이겠지. 창작자한테는 고통스러운 일이고, 표절하는 놈은 달콤한 일이지. 하나도 노력하지 않고 싹 베끼니까. 하지만 이렇게 저작권 침해하는 표절 행위는 마치, 자, 이런 건 비유가 되겠지. 비유. 뭐뭐인 양, 뭐뭐한 모양이라는 얘기야. 훔친 물건을 처음부터 자기 것인 양 사용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다르지 않지요. 마지막 부분은 서리적 표현이란 말이야. 똑같다 그런 얘기야. 훔친 물건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거하고 똑같은 게 바로 표절이다. 그래서 표현법이 서리적 표현이 나왔어. 강조하기야 이건. 자, 그 다음에 바로 위에 거는 마치 뭐뭐인 양, 이거는 비유적 표현이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직유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표절이라는 건 표절자가 달콤하게 남의 것을 복사하는 거고, 창작자한테는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고, 이러한 행위는, 표절 행위는 도둑놈이 물건을 훔쳐가지고 자기 것인 양, 원래 자기 것인 양 그렇게 사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똑같은 행위다. 남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자, 실제로 사회적으로 꽤 알려진 사람이 다른 사람의 논문을 표절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했대. 이거 우리나라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아는 사람 알 거야. 망신당했대. 원래 우리나라는 이렇게 표절하면 있잖아. 예를 들면 논문을 표절했어. 이게 돌려봤더니 표절이야, 표절. 몇 프로가 표절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알기로는 몇 프로? 30%? 50%? 아무튼 표절하면 이건 논문 취소가 되는 거야. 알았니? 자,
망신당한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는 표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윤리의식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거는 누구야? 표절하는 사람이 표절자야. 알았니? 표절자들이 사회적 윤리의식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막 표절하지. 그러다 망신당하는 거야. 그러면 사회적 차원의 글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이런 결과를 나타낸다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여기 지금 사회적 차원의 글쓰기 지금 설명했는데 창작의 고통을 얘기하면서 얘네들은 이렇게 되면 창작자는 창작 의욕이 당연히 떨어지겠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지금 개인적 차원 다음에 사회적 차원으로 글쓰기 윤리를 얘기하고 끝났어. 그 다음에 마지막 끝. 처음 가운데 끝. 자, 여기부터 끝이야. 마무리해야 되겠지. 글쓰기는, 자, 여기 중요한 말 나와. 글쓰기는 사회 구성원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한다는 점에서, 자, 여기 나왔다. 사회 상호적인 작용이다. 사회적 상호작용. 이건 좀 암기해도. 글쓰기는 뭐라고? 사회적 상호작용. 왜냐면 내가 글을 쓰고 일기장에 쓰고 나만 읽으면 사회적 상호작용이 아니야. 그리고 개인적 쓰기 윤리하고 좀 약간 거리가 있어. 하지만 내가 쓴 글이 다른 사람에게 읽히고 그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해당되는 게 글쓰기라고 얘기한 거야. 따라서 앞에서 말한 개인적 차원,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 지켜야지.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데 지키지 않았다면 뭐 이런 거는 가정이라고 보면 되겠어. 만약에 지키지 않는다면 이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건강한, 이 말이 중요한 거야. 건강한. 왜냐면 위에서 상호작용은 서로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으면 건강한 것을 기대할 수 없지. 그렇지? 그래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니까 상호적,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서로의 의견을 교환한다. 자,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게 글쓰기래. 그러니까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렇지? 그다음에 그걸 안 지키면 건강한 의사소통은 있을 수가 없어. 나아가 사회에서 유통되는 글과 자료의 진실성, 정직성, 합리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또 가정했어. 부정적으로 가정했단 말이야. 지키지 않으면, 확보하지 못하면 사회의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겠지. 믿지 않아. 두 번째에 나와서 지키지 않으면 첫 번째 문제점, 아까 얘기했듯이 지키지 않으면 건강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다. 두 번째, 우리 사회의 신뢰성이 무너진다. 그리고 세 번째, 공동체 의사결정, 정책 판단 또한 제대로 실행하기 어려워. 이게 바로 세 번째 문제점이란 말이야. 뭘 안 했을 때? 개인적, 사회적 쓰기 윤리를 다 안 했을 때. 그런 얘기. 그리고 이거를 종합하면 심각한 사회적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론을 그런 식으로 내린 거야. 아니, 이거는 사회적 손실이 1번, 2번, 3번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글쓰기 윤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다. 앞의 내용을 통해서. 쓰기 윤리란 말, 이것이 어렵게 느낄 윤리, 막 이러니까 뭐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쓰기 윤리는 쓰기 윤리를 지키는 책임감 있는 태도로 글을 쓴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말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쓰기 윤리를 지키며 책임감 있는 태도로 글을 쓰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자신의 생각을, 자, 나오다. 쓰기 윤리 태도, 책임감 있는 태도. 첫 번째, 자신의 생각을 진실되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로 글을 쓰면 돼.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되겠지. 책임감 있는 태도. 자기 스스로 진실되게, 속이지 않고 거짓으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권리를 존중해. 이 권리는 무단으로 복사하고 표절하고 이러지 말라는 얘기야. 특히 인터넷처럼 강한 파급력을 지닌 매체에 글을 쓸 때에는 강한 파급력, 영향을 아주 많이 미칠 수 있어. 그거는 독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항상 이게 심각하단 말이야. 파급력이. 그러면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되겠지. 이것도 세 번째라고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나와 남을 모두 배려하는 책임감 있는 태도. 이것도 네 번째 태도에 해당될 수도 있고요. 올바른 쓰기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건강한 의사소통의 문화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저렇게 잘 지키면 이게 첫 번째 결과. 마지막 최종 결과 1번. 그 다음에 최종 결과 2번. 2번은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의사소통 문화가 만들어갈 수 있다. 이게 2번이다. 알았어? 그래서 우리가 쓰기를 지키면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마지막.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라도 개인적 차원,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거지. 자, 그러면 이 글에서 내용을 잠깐 정리 한번 해볼까? 첫 번째, 자, 글쓰기 윤리가 뭐랬지? 글쓰기 윤리. 윤리라는 건 뭐랬지? 규범을 의미한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알아도 규범이야. 규범은 뭐야? 법. 얘도 법이란 말이야. 지켜야 될 거야. 룰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글쓰기 윤리는 지켜야 되는 거야. 마치 법처럼. 뭘 지켜야 돼? 글 쓰면서 지켜야 되는 거지. 두 번째, SNS. 딱 나오면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가 필요하다. 추측, 소문 이런 거 안 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인데 제목에 나오잖아, 그지? 자,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의 개인적인 글이 사회적 차원으로,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지. 그러니까 글을 쓰는 사람은 딱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 뭐? 글을 쓸 때 이거 봐요. 책임감이지.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앞에다 써야 되겠지. 그런데 책임감 있는 태도가 가장 필요하다고 이 사람은 지금 이 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다른 걸 떠나서. 알았니? 글을 쓸 때는 신중하게. 알았니? 진실되게. 첫 번째. 정리해볼까? 첫 번째. 책임감의 내용을 쓴다면 첫 번째. 진실하게 써야지. 거짓하면 안 돼. 두 번째.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거. 권리 존중. 타인이다.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지.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해야 된다. 쓸까 말까부터 해서 어떻게 쓸까까지. 알았니? 이렇게 1, 2, 3의 문제가 1, 2, 3의 문제로 글을 쓰게 되면 잘하면 1번과 2번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1번하고 2번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야. 1번, 2번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나온 대로 1, 2, 3을 해야 되겠지. 1, 2, 3이 뭐라고? 이거하고 타인의 권리 존중, 신중한 글쓰기. 이걸 합치면 책임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글쓰기 할 때 책임감 있게 글을 써야 한다는 거.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나누어서 분류해서 설명한 설명문의 내용이고, 마지막에 책임감이라는 게 핵심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말이야. 그래서 제목에